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기술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일본의 키옥시아가 생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 AI 거품론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된 모습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와서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장면은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경주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는 장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오늘 공식적인 발표가 양국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우리나라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발표가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요. 경제 그리고 안보 전반적인 분야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표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양국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짚어보면 될 듯한데 먼저 관세와 통상 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명령 14257이 적용이 돼서요. 한국의 관세가 FTA라던가 최혜국 대우 그리고 15% 중에 가장 높은 값이 적용되게 됩니다. 미국의 수입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2조 관세와 관련된 그 조정이 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동차 그리고 제약 반도체,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산업에 대해서 확실한 세금이 이제는 나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세 철폐 리스트가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도 또 제약이라던가 항공 부품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 자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산업 공급망 협력이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인데요. 조선과 원전 그리고 AI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동맹이 확장이 되고요. 전략 투자와 공급망 전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는 듯한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안보와 확장 억제 그리고 핵잠과 관련된 협력 방안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한다는 거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미국의 승인이 나왔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섹터별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주목하셨던 게 자동차 관세 정말로 확정적으로 이제 나올 것이냐인데 15%로 확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목재가 232조 관세가 적용이 돼서 15%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는 변동성이 좀 적용되는 듯한 애매모호한 문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히 15%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최소한 판매를 하거나 운행을 하기 위한 규제, 조항이 있을 텐데 그 조항에 대해서 차량 5만 대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배출가스 인증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출시할 때 보다 더 속도감 있게 출시를 할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미국에 판매를 할 때 관세라던가 규제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제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고부가가치의 자동차, SUV나 전기차 중심의 미국의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정책적 우위를 확보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나 규제를 통과하거나 그런 비용을 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지고요.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 점유율의 확대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대차그룹이 실적을 발표할 때 관세 타격이 수치로 확실하게 확인이 된 만큼 지금 15%를 적용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의 확장력을 보게 된다면 현대차그룹의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부품주까지도 이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 부분 빼놓을 수 없겠죠. 반도체에는요, 미래 협정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라는 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한국이 앞으로 체결될 반도체 협정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동등하거나 아니면 우대 수준을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만과 많이 비교하는데요. 대만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괜찮은 협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반도체 장비에도 232조 관세의 조건을 좀 조정을 했고요. 일부 장비 부품 소재단에 대해서는 보충 관세 철폐 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장비 소재 기업들의 비용이라던가 규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적인 파트너로 이번에 인정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급망 리스크라던가 정책의 불확실성이 반도체 부분에서도 많이 해소됐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의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공급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 제거와 공급망 지휘 강화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구조적인 호재를 맞이했다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산업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충 관세 철폐 그리고 산업 부분 FDI와 항공기 초대형 패키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혜를 기대가 되는 그런 산업분들이 많았는데요. 관세 완전 철폐 리스트를 보게 된다면 의약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항공기라던가 반도체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 부분을 보게 된다면요. 제네릭이라는 전구체 관세가 0%인데 원가가 줄어들고 그렇다면 미국에서 약가에 대한 경쟁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특히나 FDA 승인을 받게 됐을 때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의 시장성이 훨씬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CMO라든가 CDMO 부분에 대해서 해외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3종에 대해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좋았는데 미국 시장까지 조금 더 유연하게 뚫어내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항공기와 항공부품 같은 경우에도 관세 철폐 수혜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또 보잉기를 100대가량 구매한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관련돼서 항공기나 항공기 부품주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나라가 미국 내 투자를 1,500억 달러가량 하게 되는데 일부 섹터에 뭐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나 배터리, AI 그리고 조선과 산업재 전방위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미국 기업 전시회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바이 아메리카인 서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미국의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만큼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게 아무래도 최근에 환율의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외환 시장의 안정장치가 마련될까라는 부분도 주목을 하셨을 듯합니다. 우리나라가 연 200억 달러의 초과로 조달할 의무가 없는 게 명시화가 되었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나 환율의 변동성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나올 때 혹은 지금보다 더 나올 때 우리나라가 달러의 조달 시기라던가 규모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요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미국 역시나 성실히 검토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외환 시장이 안정이 되게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 증시 역시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식품 디지털 분야 그리고 데이터 규제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완화 장치가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나 AI 인프라 기업들의 수혜를 받을 만한 게 미국 기업 대상으로 차별 규제 금지가 적용이 되고 여기다가 클라우드라든가 위치 정보와 관련된 장벽이 완화가 되고요. 구조적으로 조금 규제 같은 것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다음 섹터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과 방사능 원전입니다. 전략 산업이 정말 대전환됐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듯합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팩트시트에 미국의 해군함 상선 그 한국 건조의 가능성을 처음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투자는 총 한 3,500억 달러 규모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선 실무그룹을 신설을 해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보다 더 공고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군함과 해군, MRO 산업까지 점점 더 확장될 가능성이 법적으로 조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점,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재확인했다는 거, 역시나 핵잠 생태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봐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전과 관련해서는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원전과 관련해서 실무그룹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원전 장비나 SMR 그리고 핵연료 생태계를 통한 제도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초에 시장을 이끌었던 조방원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팩트시트가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앞으로도 섹터별로 조금 더 꼼꼼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데이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우리 시장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크게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연준의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감소한 모습들 확인이 되는데요. 시장에서 오늘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이 영향 받아가면서 반도체주들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코스피의 조정이 좀 더 강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2%대 하락세가 이어졌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좀 더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반도체주들이 흔들리면서 IT 투톱,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가 10만 전자 또 60만 닉스를 이탈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의 경우에는 3% 넘는 조정이 이어지면서 4,027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900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 빠르게 낙폭을 조금 축소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코스닥은 900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1.9%대 하락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마감지수 900선 지지해낼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폭이 굉장히 큽니다. 2조 원 넘게 팔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역시 오늘 매도로 나서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경우에는 6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이 오늘 2조 원 이상, 2조 6천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나선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3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3,600억 원 이상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조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과 미국의 이 무역 협상 관련한 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기존의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정이 됐고요. 또 이 마스가 조선 협력이 해군 함정 협력으로 확대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 핵 추진 잠수함 건조의 경우에도 팩트시트를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삼형 엠텍의 경우에는 16%대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대한조선도 5%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HD현대미포 2.6%대 강세, HJ중공업도 2.5%대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현재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약세로 전환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제약바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팩트 시트를 통해서 향후 적용되는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는 15%로 확정이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제약바이오주들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고요. 또 반도체주가 쉬어가면서 주도주로 제약바이오주가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계속해서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캠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14%대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오늘 ABL바이오의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전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요. 오늘 일라이릴리가 ABL바이오에 지분 투자한다라는 소식 오후장에 들려오면서 현재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한양행 3%대 강세, D&D 파마텍도 3.1%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강세에서 현재 보합권으로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도 체크해 보시죠.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있는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이 안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간밤에서부터 비슷한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주의 쇼크가 나타나면서 10만 전자, 60만 닉스가 붕괴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급락을 했고요. 시총 1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필리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AI의 거품론이 다시 한번 부각이 좀 되면서 AI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회의론이 좀 시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오라클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대규모 부채로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빚잔치를 통해서 AI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셧다운이 종료된 가운데 경제 지표들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 미국의 금리가 불확실성이 하다는 점도 시장의 불안감을 높았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인사의 외파적 발언이 누적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식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키옥시아의 실적이 미국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들의 주가를 좀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매출 수익이 7% 내리면서 4,483억 엔 기록했고요. 순이익도 전년 대비 62%나 급감하면서 407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14%나 밑도는 수치였고요. 낸드 수요가 2026년까지 공급을 앞지를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지만 시장은 26년 3월에 마감 연간 실적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실망 매물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키옥시아는 SK하이닉스가 투자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국내 반도체주 분위기 함께 짚어보시죠. 네, SK하이닉스가 현재 구간에서 낙폭 더 키웠습니다. 7% 이상 내려가고 있는 모습. 반도체 단에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도 SFA 반도체, TSE의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대 낙폭 그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5% 가까이 내려가면서 97,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DB하이텍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보합권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비롯해서 오늘 2차 전지 쪽도 분위기가 좀 우울한 모습입니다. 간밤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했던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 최근에 안 그래도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간밤에도 6% 이상 하락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400달러 선 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의 10월 중국 판매량이 26,600대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36%, 전월 대비로는 63.6%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8.7%에서 3.2%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경쟁사인 샤오미가 또 훨씬 많이 중국에서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경쟁 압박을 좀 부추기는 부분이었고요. 북미와 유럽,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4개의 주요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로도 30% 이상 감소했다라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가 AI 벤처 XAI에 15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한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주가에는 그리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뉴스였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LG화학이 3%대, LG에너지솔루션도 4%대 약세로 현재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아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5% 이상 내리면서 20만 9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5만 1,600원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황, 삼성 SDI도 5% 이상 빠지면서 31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흐름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의료 AI주들은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해주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 내내 분위기가 꽤 좋았습니다. 3분기 실적 공개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00%나 급증을 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연도별 영업이익 전망치를 봐도 올해 130억 원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로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영업이익 증가세가 눈에 띄는 모습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에는 141%나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분석이었고요. 유진투자증권이 오늘 목표 주가 18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스마트 병동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마트 병동 시장이 열리는 가운데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으로 콕 집었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을 기점으로 내년도 매출 확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설명이고요. 내년에 미국 그리고 중동 시장 진출을 목표로 미국에서 FDA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해외 매출 기여가 본격화할 경우에는 실적 성장의 2차 성장 동력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 함께 제시했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외에도 또 커버리지 새롭게 게시한 증권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의료 AI주도 마지막으로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시어스 테크놀로지 28% 급등하면서 장대 양봉 유지하고 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15% 이상 뛰어갑니다. 드림 CIS도 7%, 8%대 강세, 노을과 로킷 헬스케어도 오늘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특징주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짚어보셨고요.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종목들의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먼저 만나보시죠. 네, SK하이닉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낙폭이 특히나 좀 크게 보입니다. 57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SK하이닉스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우려 섞인 목소리가 근래 들어서 나오더니 결국 이렇게 21선까지 낙폭이 확대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제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좀 도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좀 부정적이게 보이는 거는 개인이 너무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가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젠슨화 엔비디아 CEO가 엔비디아 주식을 1조 4천억어치를 팔아치우고 미증시에 대해서도 이제 AI에 대한 어떤 거품론이 계속 나오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품론이 나와도 뭐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악재가 나올 때마다 반도체 주가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거나 지금 반도체 섹터 자체가 악재에 더 민감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섹터가 주가가 고점이냐 혹은 더 갈 수 있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굉장히 민감할 때 그럴 때 보통 이제 고점이 아니라 좀 더 건전한 조정으로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가 많이 더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고점에서 이런 어떤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도 일본의 이제 키옥시아 메모리 반도체가 마이너스 23% 장중 하한가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키옥시아는 구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 판매하는 어떤 그 루트가 고객사들이 뭐 굵직한 어떤 대형 고객사보다는 단일 고객사를 상대로 이 스마트폰, 모바일 쪽으로 이 칩을 공급하다 보니까 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은 조금 더 경쟁력이 약한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좀 이렇게 예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네. 때문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오늘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에 키옥시안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가 난 게 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HBM을 만들어서 어쨌거나 수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기업의 어떤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국가가 안보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AI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식하고 출력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여기에 또 이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HBM 칩 그리고 전력망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측면에서 봤을 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HBM에 대한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까지 조정이 왔다가 다시 메모리 붐이 일어나서 DRAM 가격도 오르고 HBM3 그리고 4까지도 기대 심리가 다시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오르는지 이거는 정확히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가에서 일단 개인 투자자가 많이 받았다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자금의 응집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자금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뭐 연기금처럼 이제 한번 사서 이제 쭉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들은 이제 심리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악성 메모리 지금 SK 하이닉스의 그 60만 원대 언저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은 거의 근 한 달 동안 계속 팔았고 오늘도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뚜렷하게 지금 매수세가 이런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죠. 오늘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집계가 안 돼 있지만 미래에셋증권이랑 키움증권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을 사용하는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계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이 반도체를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약간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어떤 적절한 가격대에 도착하면 또 그 가격이 또 이제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이거 좀 쭉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약간 관망세로 유지를 하는 게 좋은 전략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반도체 대형주들의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관망하는 태도로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새로 썼습니다. 장중에 18만 1,400원까지 올라갔고요. 중남미향으로 당뇨병 치료제 추가 수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줬는데 이슈와 함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분위기가 좋잖아요. 알테오젠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실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900% 정도 매출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키트루다 SC가 FDA 허가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이제 마일스톤으로 수령받은 것이 실적으로 좀 반영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앞으로도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대웅제약, 뭐 LNC 바이오, 뭐 셀트리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으로 선순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도 보면 유한양행도 좀 많이 오르고 FT팜도 좀 2.8%대 강세가 나오고 이런 걸 봤을 때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면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반도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를 이제 중남미로 이제 수출한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좀 강세가 나왔는데 중남미 쪽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그 전 세계에서 시장의 그 성장률, 성장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규모가 지금 한 8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이 당뇨병 치료제 관련해서 국산에서 신약 개발로 만든 게 이제 대웅제약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메리트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동안 이제 그 관세를 안 받았다가 이제 관세 15%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5%에 대한 그 이익이 부담이 되죠. 근데 지금 환율이 1,100원에서 지금 1,450원까지 왔기 때문에 이 고환율 구간에서의 그 관세로 인한 이익이 떨어지는 것을 상쇄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는 저는 일단은 긍정적이다. 그 중에서 대웅제약도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구간이고 기존에 이제 대웅제약이 판매했었던 뭐 우루사, 그리고 임팩타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본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실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톨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그 나보타도 이건 좀 노이즈가 있었던 제품이죠. 그 메디톡스랑 이제 소송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지만 이 소송이 장기전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소송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큰 게 메디톡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이가 좀 완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보타에 대한 매출도 북미 쪽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볼루스라고 하는 파트너사랑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는 우루사 이런 것들로 이제 본업도 충실하고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톨리눔 톡신인 나보타도 매출 비중이 한 25%에서 3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지금 마진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도 투자로 지금 구간에서 투자해보기에도 좀 적합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계속 사고 있죠.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사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을 이제 샀다 팔았다는 이제 단타를 치는 투자처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외국인이 오늘은 그래도 좀 어제 오늘 좀 들어왔는데 보면 수급이 좀 혼조세가 좀 보이는 그런 수급입니다. 어쨌거나 연기금에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박스권 매물대 상단으로 형성되었던 구간을 지금 오늘 보시면 거래대금 동반해가지고 좀 돌파했다가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음봉이 좀 더 나와진다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음봉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가 좀 주춤하면서 수급이 빈 자리를 제약바이오주가 채우고 있는데요. 종목 선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포착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짚어주시겠습니까? 저 오늘 신고가 종목 가지고 왔고요. 로킷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네. 어제 이제 출연해서 이거 특징주로 살펴본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상당히 어떤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지금 영업이익이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주 가운데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한 종목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으면 그 다음에는 흑자 폭이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지금 도달을 했고 11월에 이제 AI 만성 신부전증 예측 솔루션을 런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5년 내에 신부정 기능이 이제 좀 악화가 되는 그런 환자들을
미리 캐치해서 알려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 좀 잘 팔릴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AI 기반에서 당뇨 치료제를 이제 미국 대학병원에서 이제 보험 체계로 편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북미 시장의 실적도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저거는 수급을 보면 기관이 사고 있죠.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뭐 언제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수급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멘텀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로키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한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그리고 재생 플랫폼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제 1등 기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더라도 투신이랑 사모펀드에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고가에서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게 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그래서 신고가 패턴으로 추세적인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목표가를 제가 5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키트 헬스케어 강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5만 원, 그리고 손절가 4만 원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당국이 성실상 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도약 기금의 형평성 논란의 대안으로 세도약론을 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세도약론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세도약론은 7년 전 연체를 시작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6개월 이상 상환자를 대상으로 연 3부터 4% 수준의 대출을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협약식은 세도약 기금이 미처 지원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세도약론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7년 전에 연체했으나 상환 의지를 가지고 채무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된 채무를 힘들게 갖고 계신 분들은 연체 중이 아닌 만큼 이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적극적인 상환 의지를 가진 분들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채무 조정인 채권을 다시 세도약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채권을 매입했는데 상환 능력 심사를 해보니 다시 채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정책을 해줄 때 가장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이 아픈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오늘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채무 조정 후 빚을 상환 중인 분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제도권 금융을 통한 대출이 사실상 어렵거나 거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도약론을 통한 3, 4%대의 낮은 금리의 대출 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세도약론뿐만 아니고 연체 기간이 7년보다 짧은 분들을 위한 특별 채무 조정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겪은 주심의 고통은 비슷한데 이 며칠의 차이로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고 정부로서도 좀 마음 아픈 그런 부분입니다. 이에 정부는 5년 이상 연체자에게도 세도약 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형평성 제고 방안들이 세도약 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서민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부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금융 노력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노력뿐만 아니고 금융권 스스로의 어떤 고민과 실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파트너님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지금 네. 시장이 막 외국인들이 엄청 팔아서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네. 미국의 지금 나스닥 선물도 막 갑자기 막 급락이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도 막 떨어지고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막 혼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오늘 시무룩한 금요일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싶은데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뭐 박스권이다 말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4,200쪽으로 붙어만 가면은 지난주부터 계속 급락 조정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유는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됩니다. 지금 뭐 IT 쪽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AI 버블 그냥 갖다 붙이면은 또 이제 뭐 이번 주에 엔비디아 계속 좋았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락 나오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하이닉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니까 7%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뭐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수는 자연스럽게 또 밀리는 게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이 횡보 구간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올해 내내 상승 구간에 너무 길들여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밀렸을 때 다시 반등 나오고 밀렸을 때 반등 나오고 이렇게 만들면서 끝까지 밀리진 않는다. 어느 정도 밀리면은 뭐 21선이 됐건 아니면은 뭐 3,800이 됐건 얼마가 됐건 밀려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라는 학습 효과 만드는 구간이라고 했어요. 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반복을 하면은 기존에 이제 주식시장에 계시던 분들, 이분들도 이제 조금은 이번에도 다시 올라오겠지.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심스럽게 내 자금의 한 20%만 했다가 그 다음에 올라오니까 역시 난 천재야, 운이 좋은가? 내려왔다가 또 30% 투자했다가 또 수익 나면은 좋은가 해서 50%, 70% 이상을 투자하게 될 때, 그렇게 안심하게 될 때 이제 지수가 한번 쭉 밀리거나 아니면은 이 박스권 시장으로 그냥 가둬놓고 연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니까 지수는 가둬놓고 종목들만 오늘 하이닉스 밀리는 것처럼 쭉쭉 중소형주는 더 많이 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 뭐 연말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지수 묶어놓고 이렇게 종목만 살짝 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 나온다.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는 시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은 제가 어제도 이렇게 끝나고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상승은 올라갈 거고 올라가도 만약에 4,200을 돌파해도 다시 내려오는 이런 수급이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상승 구간에서 기대하지 마시고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 자세를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미국에서도 뭐 연준 총재들 뭐 데일리 총재나 뭐 카시키리 총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을 밝혔단 말이에요. 이걸 꼭 인하해야 되는 거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를 다수가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어져는 있습니다.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연준 위원들이 각자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대세 의견이 어디냐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흔들리면은 주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살짝 넘기면서 큰 의견을 취합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좀 밀린다라고 해도 어차피 갈 시장이고 이 휴식 구간이 지나면 더 좋은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 그리고 이 기간이 조금은 기간 조정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 구간만 조금 잘 지나면 어차피 또 밝은 해가 쨍쨍 뜰 겁니다. 내년까지 해가지고는 계속 우리나라 시장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상향하는 기조 여전히 나올 거니까 지금 시장만 좀 잘 넘기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열심히 매수를 하고 계신데 오히려 네. 저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많으신데 요즘 뭐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 수급이 조 단위예요. 맞습니다. 네, 조 단위로 매도가 나오니까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뭐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좋은 업종을 골라서 이제 앞으로 또 내년까지 봤을 때
저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것들을 싸게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런 업종 오늘 4번 타자 업종을 골라보겠습니다. 뭘로 볼까요, 오늘은? 네, 금요일이고 좀 시장도 좀 우울하니까 네, 금요일이잖아, 항상 오늘. 말씀드리는 놀고 먹자 놀고 섹터. 먹자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방금 말씀하신 정말 싸게 나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오. 엔터주입니다. 엔터주요? 네. 그렇습니다. 엔터주가 요즘 참 반응이 없어요. 힘이 없죠. 네. 네,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빠집니다. 별 이슈가 없어도 빠지고. 네, 그냥 계속 밀리기만 하고 엔터주 별론데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의 중심으로 제가 보는 거는 뭐라고 했죠? 반바지 반바지 보시다. 그리고 조방원 여러분들 네, 조방원 2 여기에다가 순환할 수 있는 게 K컬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K컬처에 해당되지 그쵸, 않습니까? K컬처 관련주들이 순환은 하게 돼요. 그리고 나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K컬처라고 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골든이라는 노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다 1위를 하고 있는 차트를 올킬한 이 골든.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노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K컬처의 문화가 더욱더 뻗어나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심지어 뭐 그 골든 이후에도 우리나라 가수들 이제 컴백이 그냥 줄지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는 월드 투어 중이고 그리고 BTS도 컴백하고 빅뱅도 이제 컴백할 가능성이 있고 에이펙 무대에서 지드래곤 씨가 무대를 했는데 그 얌전한 각국 정상들이 카메라 들고 촬영해가지고 가족들한테 보내고 기념으로 남기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의 뭐 전통 문화까지도 알리고 하는 이런 멋진 행사가 에이펙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K컬처 문화를 알리게 된 시작점은 아무래도 엔터 콘텐츠가 아니겠느냐. 우리나라의 음악과 그리고 드라마, 영화 이런 부분으로 시작해가지고 뻗어나간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면은 이 분야를 여러분들이 지금 쉬고 있다라고 해서 결코 좌시하지 말고 오히려 많이 오른 섹터들은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지금은 좀 쉬게 놔둬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섹터 내에서 순환매 돌게끔 중소형주 쪽 그리고 아직 안 움직이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 내 순환매 이렇게 노리면서 섹터 별 순환매로 해서 아직 못 올라간 섹터들 쪽으로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도 좋고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핵심이 되지 않나 싶어요. 연말 시상식 앞두고 실제로도 가장 활발한 활동 시기를 만들면서 죄다 컴백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분들이. 그런데 주가는 사실 잘 안 움직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쭉쭉 흘러내리기만 해요. 너무나도 갑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이렇게까지 싸게 준다고 너무 감사한 구간인데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휴식하는 게 실적은 점프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같이 함께 묶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절호의 타이밍이 아닐까 싶으니까 오늘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이 아주 좋은 세일 기간이다, 엔터주들. 뭐 엔터주에 대한 의심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 아티스트들이나 실력은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만 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씩 골라볼까요? 일단은 든든한 종목으로 안타 종목,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종목으로 뭘 볼까요? 최근에도 가장 뜨겁게 이슈를 몰고 있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요. 네. 네. 하이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와 있는데 네. 일단 BTS 완전체 복귀 그쵸. 내년 3월부터 월드 투어를 70회나 한다라고 해요. 야, 예.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70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된다라는 것도 부럽고 이렇게 해도 관객이 계속 몰린다라는 그러게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때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공연을 하게 되면은 공연 1회당 1조 2천억의 부가가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BTS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뭐 이렇게 그 활동을 하면서 티켓 매출만 뭐 8천억 음반 콘텐츠 이쪽이 1조 2천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뉴진스 완전체로 이제 컴백한다라고 하죠. 우여곡절이 많았고 조금 그래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처럼 서로 대립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해소된다라는 측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측면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버스 플랫폼 계속 성장하고 있고 뭐 세븐틴이나 이런 쪽도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죠. 제가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 월드 투어나 이런 쪽으로 했을 때 매출을 봤을 때
전 세계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 다 통틀어도 3위의 매출에 해당되는 게 세븐틴이라고 해요. BTS까지 컴백하면 얼마나 대단했고 뉴진스까지 컴백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하이브가 요즘에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싸지 않나 싶어요. 그동안 리스크가 여러 가지 CO 리스크가 있었고 뉴진스 리스크가 있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못 올랐단 말이에요.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실적으로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게 내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내년 1분기부터 개선되기 시작해서 2분기부터는 어마어마한 실적 여러분들이 아마 재무제표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숫자가 찍히는 기업이다. 거기다가 신인 포트폴리오 확장되는데 뭐 캐치아이 같은 경우도 뭐 청바지 광고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떠가지고 빌보드 40위권까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는 북미 투어까지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그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라서 저도 크게 관심을 못 가졌는데 몇 달 전부터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국가별로 해서 좀 이제 트렌드 있게 뭐 일본이든 라틴이든 이렇게 계속 이제 신 보이밴드나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캐치아이도 성공했는데 원래 하이브는 여성 그룹보다는 남성 그룹을 좀 잘 배출하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이브 내년에 본격적인 제2의 도약기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뭐 내년에 하이브 컴백하고 월드 투어 하면은 뭐 올해 매출 대부분을 그 정도 수준까지 BTS가 다 채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네. 한번 기대해보면서 쌀 때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엔터주 중에 좀 빠른 종목으로 가볼까요? 이 2루타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엔터주도 움직이면 뭐 다 빠를 수 있는데 그 중에 좀 작은 종목 중에 YG 플러스 아, 예, 제가 그렇죠. 선택을 YG 쪽이 했습니다. 좀 빠르죠. 네, YG 엔터테인먼트도 빠르고 YG 플러스도 빠른데 조금 더 연속적으로 막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YG 그렇죠, 플러스가 YG 한 방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블랙핑크가 지금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 뭐 내년까지 해가지고 홍콩, 싱가포르 이런 쪽에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간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 MD 매출 이제 신기록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가 3분기부터 나왔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에도 뭐 저희가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187.52%나 올랐습니다. 탄력적이다라는 측면은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개개인별로도 잘하고 있는데 뭉쳐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뭐 음악을 처음 딱 들었을 때 뭐 저번에 나왔던 뭐 띄어 같은 경우 애매한데 이런 느낌도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해내는 그런 그룹이 그러게요.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가 제가 조금 전에도 에이펙 때 지드래곤 씨가 어마어마하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한 무대를 많이 꾸몄다라고 하면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그런지 좀 점잖게 꾸미고 나와서 좀 세련되게 무대를 꾸몄었는데 이 빅뱅이 내년에 20주년 정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컴백할 수 한 명 빼고 컴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3명은 뭉쳐 있고 한 명도 내가 싫어가지고 너네랑 안 하는 거 아니다. 폐를 끼칠까봐 그랬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서 이런 미담도 돌고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투어를 하게 된다, 같이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YG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블랙핑크의 빅뱅 그리고 후배 가수들도 이제 다 치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 아주 나이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YG 플러스의 이 통통 튀는 주가만큼 여러분들의 기분도 통통 튀어 오르면서 기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베이비몬스터 잘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넷플릭스랑 이제 OST 글로벌 유통 계약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YG가 역시 역량은 확실히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YG 플러스 지금처럼 많이 밀려 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빠른 종목으로 2루타 YG 플러스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3루타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호타 준족 빠르게도 가고 또 멀리 높이 갈 수 있을 호타 준족 종목으로는 엔터주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로 홈런으로 선정해드렸던 어. 디어유 3루타로 디어유. 여전히 아, 저는 좋게 보고 있다. 디어유요? 네. 가격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더 싸게 주는구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밀릴 때마다 계속 그냥 꾸준하게 모아가고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멘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글로벌 모멘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월드 투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월드 투어든 뭐든 직접 현장에 우리가 가야 되는 이런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야지 뭔가 매출이 나고 하는데 디어유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 팬덤 플랫폼이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일부 계실 텐데 그런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SNS들 있죠. 뭐 인별이라든지 뭐 이런 네네. SNS도 있죠. 그런 SNS처럼 내가 원하는 스타의 SNS에 구독을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 분의 실생활도 보고 난 이러고 있어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버블을 가지고 재팬에도 나오고 이게 중국에도 이제 텐센트하고 협약해서 진출을 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한 게 팬덤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디어유는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가 위버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디어유가 버블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팬덤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하이브의 모멘텀 중 하나가 여기는 이제 따로 상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구나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땐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텐센트랑 또 이제 QQ뮤직도 인앱 서비스로 출시되면서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까지도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전용 어플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밀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점점 이제 천천히 모아가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3루타 종목으로 디어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우리가 또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 수익률 탑5 또 확인해 봐야겠죠? 네. 변동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네, 어제 D&D 파업팩이 이제 100% 올라온 다음에 이제 슬슬 순위가 뒤바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살짝 시장을 밀어내면서 그러니까요. 네, 오늘 참. 정도면은 한 종목 정도는 변동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 사이에서도 한번 이제 수익률이 바뀌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았어요. 한 주 밀린 것 같은데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제가 또 오늘 또 한 종목 봐드려야 될 것 뭐가 같아요. 있죠, 오늘? 알테오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 조용히 있다가 결국에는 갈론문 간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55만 원 이 구간 1차 목표 쳤죠. 돌파를 하면서 기존에 달성은 했지만 제대로 제압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렸다가 올려나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바로 돌파해주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쉽기는 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신뢰성은 살짝 떨어진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55만 원 위쪽에서 계단식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거래 대금을 붙여준던가 하는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그건 다음 주까지 좀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거래 대금 붙여가는 방식 지난번에 D&D 파마텍과 LS 일렉트릭 예를 통해서 알려드렸으니까 네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까먹었다 하시는 분은 제가 잠시 후에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네. 오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치 뭐 70만 원 지나가고 100만 원도 넘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실적이 찍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알테오젠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한 말로 없는 종목 하나가 더 나왔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봐야 되겠습니다. 엔터주 중에 가장 좋게 보는 거 뭐예요? 궁금해요. 제가 가장 안전한 종목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 네. 네. 너무나도 깨끗한 이미지의 기업.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과거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던 이 JYP 박진영 수장께서 그러게요. 마인드가 너무 깨끗하다라는 거, 정신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대중문화교류위원장도 임명되고 네, 하는 게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 네. 정말로 뭐 BC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제 그룹들 나와가지고 이제 뭐 7년 차 되면 다들 재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박진영 대표가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정신 상태가 저보다 맑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무나도 그렇게 순수하게 본인의 직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마인드 그리고 그 주변 분들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뭐 그 회사에 있는 이런 직원들 먹이는데 모든 직원들을 다 뭐 유기농으로 먹여갖고 건강하면 나한테 더 좋은 결과를 주지 않겠느냐. 선순환을 하는 이런 마인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뭐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는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고요. 데이시스도 너무나도 잘 나가고 그쵸. 있고 글로벌 적으로 이제 다 성공하는 이런 아티스트를 다 보유하고 있다 했는데 아쉬웠던 게 엠믹스였어요. 그런데 엠믹스가 이제 각종 차트를 1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이돌이 뭐 다들 돌아가면서 1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위 하기 바로 전에 있던 노래가 골든이었습니다. 골든을 제치고 1위에 올라왔다. 이게 화제가 된 거예요. 그렇네요. 예, 정말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그 골든을 이기고 1위에 올라왔다는 거. 그것도 첫 1위를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가을 캐롤이다라는 얘기까지 들리면서 굉장히 발랄하게 과거에 뭐 트와이스가 생각나듯 이런 이미지를 잘 붙여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엔믹스도 이제 탑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인 그룹들도 계속 나오고 글로벌 시장 계속 뻗어나가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좀 도움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이슈가 많은 기업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이슈가 안 좋은 이슈 없이 안전한 기업이다라고 하면 바로 JYP 엔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지금 JYP 엔터가 최근에는 좀 우수수하고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 구간에서 그냥 저점 잡고 오늘 가격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서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위에 뭐 8만 원 구간 이쪽 돌파 시도하면 8만 원에서 9만 원, 8만 5천 원 사이에 계속 이제 저항을 만들고 있는데 이 구간은 저는 그냥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 10만 원, 2차적으로 12만 원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고 전 2배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로 없는 종목으로 JYP 엔터 살펴봤습니다. 뭐 이외에도 오늘 엔터주들이 거의 다 가격이 저렴한 상태니까 네. 뭐 좋은 종목 취향에 맞게 또 좋아하는 연예인 그룹이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서 투자해보시고 연말 내년까지 한번 수익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또 바로 또 이제 가셔야죠. 네.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하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셧다운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AI 거품론이 또 불거졌고요. 또 연준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런 장을 보고 시작한 우리 국내 증시도 차갑게 얼어붙은 모습인데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그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깨졌고요. SK하이닉스도 60만 닉스를 내려놓은 모습입니다. 이 영향은 반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 밀린 여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인데요. 이 투자자들은 AI 관련 기업의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주 20일 새벽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에서 이 AI 거품론이 종식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2차 전지주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강세 보여줬었는데 이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6% 이상 주가가 빠지자 이러한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날 테슬라는 과열과 화재 위험이 제기된 가정용 배터리 파워월2에 약 15,000대를 리콜하기로 발표하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의료 AI주 이번 주 내내 쾌청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기업별로 호재도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시장이 불안해지자 의료 AI주 안에서도 헬스케어주,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띤 종목들의 이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신 관련주도 오늘 주가 맑음 보이고 있는데 이 최근 이른 추위가 이제 다가오자 최근 10년간 최악의 독감 시즌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신과 진단키트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비만 관련주와 탈플라스틱 관련주도 오늘은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비만 관련해서는 이 위고비 특허가 내년부터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이 특허가 만료됩니다. 이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 저가 전쟁이 본격화될 기대감으로 비만 관련주는 맑음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탈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이 환경부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탈플라스틱 로드맵 공약 관련 세부 이행 계획을 보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탈플라스틱 관련주도 일제히 오름세 보이는 점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 리포트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전력인데요. 어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한 건데 오늘 증권가에서는 내년 실적도 기대가 된다면서 이 연료비 하락과 요금 인상을 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주가는 맑은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리노공업입니다. 오늘 LS증권이 이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가장 기대된다. 이러면서 리노공업 목표가를 7만 원 제시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HMM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이 컨테이너선 운임 하락이 계속되면 이 4분기에도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이러면서 목표가를 5%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러한 증권가의 혹평 속에서 HMM 오늘 주가에 비가 내리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 의료 AI 기업인데요. 이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상급 종합병원으로부터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이 대폭 늘어난 것인데요. 오늘 두 자릿대의 상승세를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나 테크놀로지 오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아웃도어 무선통신 기업인데 상장 첫날 트리플을 기록하면서 뜨거운 데뷔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종목들 보실 텐데요. 우선 대웅제약입니다. 중남미의 8개 기업에 자사의 당류약 수출 계약을 공급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 맑은 보이고 있고 이 하이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팩트시트에 AI 관련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AI 관련주로 묶이면서 곧바로 이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상 11월 14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김태훈의 업종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서 놓치지 말고 챙겨봐야 될 업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오후장 들어갈수록 시장이 더 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엔터주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접근해야 될까요? 네, 엔터주들은 지금 실적을 3분기 발표하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놀라운 게 상반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상반기 때 우리는 뭐 조기 대선이니 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그 TV 드라마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보여서 뭐 우리나라 드라마를 제일 많이 만드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이 완전히 죽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그 K-팝 관련주들은 대단한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지금 3분기 때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내년 그 상반기로 넘어갔을 때 지금 이 K-팝 업체들은 내년 상반기 실적이 올해 상반기보다는 기저효과를 보이면서 대부분 다 대단한 그 실적을 내놓을 거라는 것이죠. 이 말뜻은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한 이 실적이 4분기에도 고스란히 이어지는데 특히나 이 소속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들이 많이 나가는 시기가 4분기입니다. 그다음에 4분기 실적 더 좋겠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내년 1분기, 2분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팝 종목들은 실적들이 결국은 주가를 밀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들어서 이 K-팝 주식들을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K-팝 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40%, 많은 거는 50%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단기간에 말이죠. 그것도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실적을 내놓은 이 3분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반기 중에 그렇게 부진했던 실적, 그 시장 상황 속에서도 실적을 좋게 냈고 그 실적으로 올해 3분기까지 꾸준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 K-팝 종목들을 갖고 있던 펀드들은 대부분 다 대규모로 실적을 좋게 내고 40, 50% 내지는 어떤 종목은 100% 수익이 났습니다.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가 차익 실현으로 주가가 하락됐을 때 이거를 새로운 펀드에 특히 이제 엔터주를 만드는 ETF나 이런 쪽에서 새로 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ETF들은 처음 출발점부터 고점 대비해서 30, 40% 많으면 한 40%, 50%까지 낮아진 가격에서 이 종목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4분기도 그렇고 내년 1분기와 2분기도 역시 실적이 기저효과를 누리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이 ETF 펀드나 이 엔터 펀드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펀드 매니저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내년 농사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차익 실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지금 엔터주가 지금 파란 불을 켜면서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거에 파랗게 질려서 손절매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한미 팩트시크가 발표가 된 후에 지금 MOU와 관련된 서명 소식에 전해서 간단하게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와 관련된 MOU 서명을 맺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대미 투자와 관련된 소식도 지금 전해드리는 소식 있습니다. 29년 1월까지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 어떠한 사업을 선정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터 관련된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 사실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권가에서 보던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실적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SM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SM은 여러분도 아시면 이수만 대표가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법인에 따른 엔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를 한 3천억 정도에 팔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빠져나왔을 때 SM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이수만 회장과 같이 활동을 했던 뭐 그런 아티스트들은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했지만 의외로 별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SM은 우리나라 엔터 1세대라고 할 만큼 오래된 뭐 그 동방신기나 또 소녀시대 같은 1세대 그리고 뭐 샤이니 이런 2세대 그다음에 요즘 뭐 좀 잘 나가는데 솔직히 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그 잘 나가는 뭐 에스파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그 아티스트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세대의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 회사 주가가 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이제 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카카오가 이걸 인수할 때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이제 인수를 해서 1대 2대 주주가 있고 그리고 하이브 3대 주주로 있던 하이브가 이 지분 전체를 중국의 텐센트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텐센트가 여기에 자연스럽게 3대 주주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 하이브가 이 3대 주주 지위를 갖고 있던 걸 중국 텐센트에 넘겨준 건 의도적으로 넘겨준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한령 해제되면서 이제 중국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텐센트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텐센트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에스파의 2대 주주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SM의 2대 주주가 됐기 때문에 SM의 경영이 좋게 되는 쪽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대규모 공연을 할 때 지난번에 이 JYP 박진영 대표가 지금 이름이 이제 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라서 장관급인데요. 경주 에이펙 2025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소개를 해서 만났습니다. 만난 장소에서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 즉 5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공연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긍정적인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라는 이 1인 독재 체제의 이런 나라에서 이런 대표적인 그 중국 국가주석이 한 말에 대해서는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에서 5만 명 이상의 대형 공연이 시작이 되면 다른 지방 도시들은 당연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한령이 해제될 때는 확실한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미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우리나라 이 엔터 업체들과 물밑에서 여러 번 접촉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올해 연초에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직접 그 몇백 위안의 돈을 직접 지급해주는 그런 식으로까지 중국의 이제 복지제도가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경기 진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 테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아티스트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이 글로벌리 이미지,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름값을 하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중국에 가서 공연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5만 명 이상의 대형 그 공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연에 의해서 수익뿐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그 다른 도시에서 이 지방의 도시로 모여들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사용하는 그 소비 진짜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을 봐서 중국 시진핑 중국 가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의도적으로 이 한한령 해제를 통해서 지방 정부까지 나서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한국의 K-팝 아티스트를 초대해서 대형 공연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경기 진작하는 효과를 노리는 그리고 또 이게 중국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은 겁니다.
SM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중국에서 많이 활동을 해왔던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이 한알령 때문에 그동안 한 7년 동안 활동을 못 해왔습니다. 그런데 SM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 진출해서 활동할 경우에는 곧바로 중국에서 이름값이 알려져 있는 그런 아티스트를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소녀시대 같은 경우 이미 예전에 한번 중국 땅을 밟아왔기 때문에 이런 완전체로 한번 더 공연을 해본다면 말 그대로 중국 내에서 이 SM의 바람을 다시 또 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SM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서의 그 한알령 해제로 인해서 수익도 많이 벌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일단 매수가는 10만 원대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10만 원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10만 원대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다시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10만 5천 원 정도 좀 매수가를 좀 높여보시면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19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는데 이거는 이번 3분기 실적에서 밸류에이션이 그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거기다가 중국 한알령이 해제되거나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대규모 공연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SM 같은 경우 19만 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일단 손절가는 9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SM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뭐 SM 하면 중국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 빼놓을 수 없을 듯한데 이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를 지금 19만 원으로 매수가를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한번 알아보죠. 이 회사는 좀 어떤 부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그 YG 엔터 하면 요즘 이제 블랙핑크죠. 네. 블랙핑크가 올해 한 해 내내 진짜 하반기에는 아주 핫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개별 멤버인 그 띄어 말고 그 앞에 게 뭐죠? 그 유명한 제니요? 제니의 그 네. 아파트? 로제요, 로제. 네, 저 망트라 요즘 생각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다 네. 이름 얘기 네. 힘들어요. 하여튼 그 로제의 네. 그 아파트라는 게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네. 영국도 그 차트를 올킬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미 어워드에도 이름을 올렸죠. 그만큼 이 아티스트, 소속 아티스트들이 많은 활동을 벌이면서 말 그대로 이 YG 엔터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특히 남성 그룹이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핑크가 확실히 YG 엔터를 글로벌리, 그러니까 이름을 날리는 그런 그 뭐랄까 K-팝 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블랙핑크를 보겠지만 투자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K-팝 이 그룹 안에 어느 그룹이 돈을 벌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블랙핑크는 이번에 2차 계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연 수익과 판매, 음반 판매나 이 수익을 대부분 아티스트가 가져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년에 이제 데뷔를 시킨 베이비몬스터 이건 걸그룹인데요. 새로운 이제 5세대 걸그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걸그룹은 처음 시작부터 이 선배들, 이 블랙핑크나 이런 그 후광을 보면서 곧바로 팬덤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만큼 적은 비용을 투입을 하고 그 아웃풋을 더 뽑아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해피한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비몬스터가 언제 신곡을 내는지 그리고 언제 월드 투어를 하는지 올 봄에 이 베이비몬스터는 먼저 월드 투어를 했고 그 월드 투어 자체가 또 데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베이비몬스터가 올 연초보다는 올 연말에 시작하는 이 신곡과 함께 시작하는 이 베이비몬스터의 월드 투어 여기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결되는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익의 8할은 이 YG 엔터가 가져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1차 년도, 계약 1차 년도이기 때문에 이 베이비몬스터와의 수익 배분에 있어서 대부분을 이 연예 기획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잘 보시면서 YG 엔터를 보시면 YG 엔터에는 트레저나 베이비몬스터 같은 이런 그 비교적 신인 그룹들이 많이 있고 이런 그룹들이 나름대로 자기 몫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랙핑크 보면서 막 흥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 베이비몬스터 쪽에 더 이 회사의 수익의 무게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수익이 그대로 YG 엔터가 가기 때문에 YG 엔터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올 3분기 때 보면 매출액이 1,731억, 영업이익이 311억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각각 72%, 272% 늘어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 말뜻은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파란색을 킬 때가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일단 6만 5천 원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J 확인을 해봤고요. 목표 주가 13만 원까지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종목이 궁금한데 JYP 엔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JYP인데 이번에 그 박진영 그 대표죠. 대표가 네네. 이 시진핑 중국 가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중국에서 대형 공연을 하는 건 JYP일 거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대는 많이 갔지만 이 회사가 3분기 실적을 내놓는 거 보면 이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2,326억에다가 영업이익 408억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좋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살짝 보면 각각 매출액은 36.5% 늘었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7% 그러니까 이 15.7%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 다른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좀 적어요. 왜냐하면 이 JYP는 이 그룹을 키울 때 그룹 키우는 그 그룹의 그 숫자도 많을 뿐더러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수익성에서 좀 떨어지죠. 그런 면에서 매수가는 7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9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7만 원, 목표 주가는 9만 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엔터사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에 더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광그룹이 중견조선사 K조선 인수전에 전격 뛰어들며 시장의 시선을 끌었다. 미국 사모펀드 TP기와 손잡고 예비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며 조선업 재편 구도의 변수로 떠올랐다. 매각 대상은 유암코, KHI 컨소시엄이 보유한 K조선 지분 99.58%와 회사채 일체로 인수가는 약 5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태광은 단순 지분 투자 성격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연이은 M&A 행보로 그룹의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태광은 최근 애경산업 인수 계약에 이어 이지스 자산운용 본입 차례도 참여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가속하고 있다. 주력인 석유화학, 섬유 업황 부진 속에서 대규모 투자로 미래 생존 전략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K조선 인수전 참여에도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에 따른 조선업 수주 호황이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유태호 태광산업 대표는 도타에 또는 도약의 갈림길이라고 밝힌 만큼 그룹의 재편 시기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네, 금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박철순 대표,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김경국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오늘 관전 포인트였는데 낙폭을 생각보다 좀 많이 키우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3에서 2%대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포인트 좀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분석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먼저 코스피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 시장이 셧다운이 이제 해제가 됐고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팩트시트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강세가 최근에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가장 좀 문제가 됐었던 것은 뭐냐면 일단 최근에 지금 반도체가 하루 급등, 하루 폭락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 AI 거품론에 대한 어떤 고평가 우려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대다수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일 이제 키옥시아가 실적이 좀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한가까지 갔던 영향도 역시나 반도체 주에게는 조금 악재로 작용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다만 이제 반도체 업황은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미 뭐 HBM이라든지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뿐만 아니라 지금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자가 우위에 있을 때는 항상 그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대표 메모리 기업들이 청제적으로 지금 투자 증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상치보다 내년에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의 수주가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던 뭐 선도 기업들이죠. 뭐 PSK 홀딩스라든지 HPSP라든지 아니면 STI라든지 아니면 뭐 VM 아니면 프로텍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기대감이 역시 있으니까요. 오늘처럼 오히려 주가가 좀 눌렸을 때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이 한미 패스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또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수주들도 좀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자재들 같은 경우 저평가 종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임스라든지 아니면 엔진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이 조선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보다 뭐 PER이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기자재 쪽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방산과 원전 같은 경우도 조정시에는 역시나 이익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시에는 항상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들이 역시나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그 부분들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호실적 기반의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역시나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는 실적이 가장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실적주로 좀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뭐 실리콘토라든지 이런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ABL 바이오가 일단은 기술 수출을 대규모로 한번 성공을 시키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는 당분간은 당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덜 올랐던 종목군들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제 집중을 이어가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반도체의 경우에 오늘 조정 좀 크게 받았는데 그래도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반도체 투톱 조정 많이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셨을까요? 네, 일단 뭐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가권에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있어서 내년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이제 AI 밸류 체인 안에서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도 좀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현재 AI 버블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늘 키옥시아 관련 실적 부분도 있었지만 조그만 노이즈에도 조금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번 주에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온기가 좀 불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발표가 오늘로써 이제 마감이 되는데 일단 화장품 같은 종목들, 섹터에 있는 종목들 3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하락이 좀 과도했고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탑2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음 주도 사실은 일단 좀 실적 부분에서 좀 타격을 받았던 화장품 섹터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온기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ABL 바이오 그 에러 관련된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또 시장에서 이슈가 나온 게 릴리가 이제 지분 투자 제3자 배정으로 ABL에 지분을 넣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오늘 마이너스를 보이던 ABL 바이오가 장중에는 좀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만큼 수급적으로 바이오, 제약 바이오 관련된 신약 개발사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신약 그 에러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이제 볼륨이 좀 높아졌고요.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사실은 이번 주에 좀 시세를 못 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는 좀 부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에스트편 같은 종목들. 현재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CDMO 업체들 살만한 종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에스판 같은 종목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그리고 4분기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현재 동사가 좀 공급하고 있는 두 가지 파이프라인, 렉비오라는 파이프라인하고 올레자리센이라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내년 생산 물량에 대한 수주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면 이번 기회에는 지난번 고점까지 정도를 좀 트라이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번 에이벨 바이오 빅딜로 인해서 신약 개발사들이 향후에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반도체 탑2의 조정이 다음 주에도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을 마무리하고 4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 위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여전히 다음 주에 좀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피부 미용 그리고 화장품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도 당분간은 좀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움직일 만한 섹터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구간에서도 3%대 약세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낙폭을 좀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4,020선도 내주는 모습, 4,016포인트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대 약세 마감 예상되는 상황, 898포인트까지 또 내려와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20포인트 빠져나갔습니다. 코스피 200도 4%대 급락세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좀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이 2조 2천억 원 이상 물량을 좀 덜어냈고 기관도 8천억 원 이상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개인이 그 물량 받아내면서 3조 원대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역시나 동반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외국인이 3천억 원대 매물을 출하했고요. 개인은 3,800원 이상의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1월 14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낙폭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도 현재 1.8%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선물 시장이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 월요일장은 그래도 살짝 소폭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종목별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죠. 미국의 기술주의 하락을 국내 증시가 고스란히 좀 맞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마이너스 5%, SK하이닉스도 무려 7%가량 빠졌고요. SK스퀘어가 두 자릿대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2차전지 역시나 테슬라의 리콜 사태 여파로 인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4% 넘게 빠졌고요. 삼성 SDI도 오늘 5%가량의 하락, 포스코 퓨처엠도 5%에 가까운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한미 팩트시트가 발표된 가운데 조선주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견조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APR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2.8%가량의 상승력을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이 빠지니까 증권주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그나마 바이오주들이 버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0.9% 상승했고요. 에이벨 바이오가 오늘 6%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지분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다시금 두 자릿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 빠졌던 리가켄 바이오가 오늘은 4% 이상의 상승력 전해지면서 ADC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까지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펩트론과 삼천환제약은 오늘 3% 빠졌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2.7%가량의 하락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오늘 2차 전지 소재단의 움직임도 좀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5% 이상 빠졌고요. 로봇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덕산 네오룩스 5%가량 상승 마감, 리노공업도 0.3% 소폭의 상승 보이면서 지수단 대비 견조한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3분기 실적이 괜찮았고 그리고 4분기에도 기대된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오늘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종목의 분위기는 부진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바이오가 버텨줬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지수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2에서 3%대 약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8% 하락하면서 4,01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59포인트 이상 빠져나간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2%대 급락세로 마감하면서 897.9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4.28%의 급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로 장 초반부터 계속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훨씬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 장중 저점 구간까지 내려온 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하락 출발한 이후로 오전에는 그래도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910선이 깨져가면서 결국에는 897포인트 장중 저점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흐름도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2조 3천억 원의 매수 우위로 결국 집계가 됐고 기관도 8천억 넘게 물량을 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3조 2천억 원대 순매수세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부추겼고요. 외국인 3천억 원 이상 매도 우위, 개인이 물량 받아가면서 3,800원 이상의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조선주가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외국인의 순매수 집중되면서 주가도 하락장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한미 협상에서 이제 조선 업종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전망 받아가면서 오늘 동반 강세 흐름으로 결국 마감했고요. 삼성전기와 LG화학의 경우에는 동반 약세에서도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밖에 실리콘2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번 주에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은 종목들 역시나 선택을 받아가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ST팜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역시나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심택의 경우에는 오늘 주가 약세 흐름 보였지만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셀트리온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라는 소식 셀트리온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에게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안도감이 매수세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0.5% 상승하면서 196,100원 선의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까지 줄줄이 조선주가 상위권에 랭크가 됐고요. 셀트리온과 APR도 역시나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단에서는 알테오젠, 오스코텍, D&D 파마텍과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역시나 눈에 떡 띄었고 실리콘2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이어지면서 역시나 강세 탄력 보였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반도체주 급락과 함께 오늘 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스코텍 이번 주 후반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2조 원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폐암 치료제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치매, 항암 관련 파이프라인 기대감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로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기관도 3거래일 연속 물량을 모아갔습니다. 장중에 53,200원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마감가는 52,400원 선에서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종목들의 흐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네, 금요일장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반도체 기업들의 급락세입니다. 일본 키옥시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생각보다 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메모리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7%가량의 급락세를 그리면서 이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요인 중에 하나는요. 미국의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48.4%까지 높아졌다는 겁니다. 4분기 GDP 하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고용과 물가 데이터가 지금 블랙아웃 기간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한미 팩트시트 발표입니다. 관세와 안보 그리고 핵 잠수함까지 포함된 전면 재편된 한국과 미국의 협력안이 정식적으로 공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MOU 체결 소식이라던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가운데 조선주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조선 기업들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500억 패키지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제약과 항공, 반도체까지 관세 혜택에 대한 명문화가 직접적으로 나오면서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만큼이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리콜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간밤에 테슬라가 무려 6.6%가량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했는데 리튬 배터리의 과열로 인해서 리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급 업체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배터리 전방 투자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 오늘 배터리 셀 3사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요. 소재단까지도 좀 투자 심리가 경색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지금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바로 다음 주 전략 알아보시죠. 네, 금요일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벌써 11월도 절반이 지나갔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떤 시장 펼쳐질지 조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시장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뭐 이번 주도 좋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최대 수혜 섹터인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가 소멸이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15% 관세가 부과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네릭 같은 경우는 무관세가 유지가 되는데 물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은 아직 확정은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고일 관세를 부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관세, 고일 관세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4분기가 사실 전통적으로 바이오텍 기업들의 어떤 이런 인수합병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빅파마들 같은 경우가 이제 성장 전략을 내년에 소개하기 전에 어떤 성과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메세라 인수가 이제 화이자가 이제 메세라를 인수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M&A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이제 메세라를 인수에 실패했던 어떻게 보면 노보노디스 같은 기업들이 일단은 다른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M&A 기대감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가 이번 주에 이제 그래파디디 B 관련해서 일단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일날 쪽으로 했는데 거기 이제 투자까지 받았죠. 지분 투자까지 받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 기업들, 기술 수출을 이미 좀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테오제너라든지 기타 아직 덜 올 종목들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부터 시작해서 뭐 알츠하이머 임상학회라든지 미국 뇌전증학회, 그다음에 미국 혈액학회 여러 가지 주요 학회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의 추천주로 이제 4주 연속으로 제약바이오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ST팜과 그다음에 SK바이오팜, 일동제약 그리고 지난주에 ABL 바이오를 소개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 포인트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음 주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다음 주도 일단은 반도체 탑2의 추가적인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이 자리에서 다시 사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물론 이제 롱텀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그림을 그려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내년도의 실적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작은 노이즈에도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매우 좀 리스크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이라든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트의 비중이 좀 과하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다른 섹터
섹터로의 이동을 좀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오늘 이제 장 끝나면 이제 마감이 될 텐데 이번 주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특히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워낙 비수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적 컨센을 계속해서 좀 내렸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라든지 그러니까 소비자 관련 섹터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4분기는 미국의 이제 쇼핑 시즌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개막이 되고 이런 소비 시즌이 4분기에 최대 성수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라든지 미용 섹터라든지 일단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는 섹터 위주로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다음 주에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을 좀 충족하는 좋은 실적을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매수의 기회로 분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조정의 기피가 꽤 나왔었는데 일단 밀양 2공장 가동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에 상당 부분 나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재 가격에서는 무리 없이 접근할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5주 연속 제약바이오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알테오젠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금 고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에 있었던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아니면 ABL 바이오 이런 관련된 종목군을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하기 오히려 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SC 제형으로 바꿔주는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선도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많은 이제 빅파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블록버스터급 약물들의 어떤 특허가 만료되기 직전에 생애 주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SC 제형으로 계속적으로 바꾸는 이런 계약들을 계속 체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선도 기업이 바로 이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중에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게 머크사의 키트루다입니다. 근데 키트루다도 역시나 이 회사의 플랫폼을 기술을 적용을 해서 키트루다 SC 이름으로는 키트루다 QX라고 하는데 이미 FDA 허가 이후에 지금 지나고 있는 4분기부터 실질적으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로열티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지금 상용화 되기 직전과 상용화된 이후에 실적은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만큼 주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FDA 허가 이후에 상용화에 대한 로열티 수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단순 그냥 의약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ADC 쪽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이치 상표라고 하는 ADC 전문 기업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ADC 쪽에 어떤 테마가 형성될 때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이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수급적으로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주가 부담스러운 수준 아닙니다. 실적 기대감 가지고 한 70만 원 선까지 한번 목표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0만 원 전 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살펴주셨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알려주실 건가요? 네, 저도 뭐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이제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회사 가져와 봤는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골 관절염 치료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이제 세포 치료제 개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올해 좀 모멘텀이 있었던 부분은 올해 이제 식약처로부터 카티라이프라는 제품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출시가 돼서 현재 경쟁사인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텐과 경쟁을 좀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것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임상도 진행 중인데 현재 임상 이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올해 이제 임상 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국내 시장뿐 아니라 미국 시장을 좀 열 수 있는 기회를 임상 3상으로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미국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좀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이 역시 중국 쪽에 있는 모멘텀인데 동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이 이제 하이난이 의료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당국의 승인만 있으면 한국의 임상 결과를 통해서 시술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티라이프가 내년부터 이제 중국에서 모멘텀을 좀 얻을 가능성이 현재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새로운 시장에 대한 밸류를 동사의 주가에 좀 녹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8,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높은 밸류 볼 수 있다. 바이오솔루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 시장 한마디 이제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조방원, 그다음에 뷰티, 그다음에 엔터와 같은 이익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지금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요? 네, 다음 주는 제약바이오 강세 구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도 현명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주말 동안에는 우리 시장에 대한 생각 조금은 있고요. 월요일장 웃으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더 좋은 시장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더 좋은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